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입니다. 노년 재산관리와 관련된 법률 이슈. 오늘은 상속 그리고 상속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짚고 가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인데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은 사망으로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넘겨주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선 상속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민법 제1005조에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속의 의미가 됩니다. 재산에 관한 모든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상의 지위가 일신 전속적인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게 일신 전속적이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신 전속적인 것은 내가 사업주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에게 이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사업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근로자가 누구인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기 때문에 일신 전속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설령 제가 사망을 해서 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계약 관계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동산 같은 것들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넘겨주겠다라는 형식의 계약이 되어 있을 때 제가 사망을 하면 제 상속인은 그 재산을 가져간 상속인으로서 집을 넘겨줄 의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이 할 수 있는 액션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승인, 두 번째는 한정 승인,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 포기.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10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 승인은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 없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제 상속인은 예금, 증권, 부동산, 그리고 기타 일신 전속적이지 않은 계약상의 권리 등까지도 포괄적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정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 전에 자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가 200억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속인은 이걸 전부 다 받지만 자산인 100억의 한도에서만 채무 200억 중 100억에 대해서만 이제 변제를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모든 걸 받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상속 포기랑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상속 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그리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라고 그 효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정 승인은 내가 상속인으로서 모든 걸 받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않은 셈이 되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애초에 나는 받지 않는 사람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하는 실익이 무엇이냐?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한정 승인이든 상속 포기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약간의 차이에서 오는 실익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채무보다 조회되지 않는 자산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 하나 써가지고 금고에 넣어두신 건 아는데 그 금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계약서에 내 생각에는 내 피상속인이신 부모님이 한 100억 정도를 누구에게 빌려줬다라는 차용증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조회해보니까 자산은 1억, 채무는 3억 나와서 이거를 지금 포기하기는 좀 아까운데 나중에 상속 포기해버리면 그 100억 차용증도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날리기 싫다. 그러면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겠죠. 한정 승인에서 일단은 1억의 자산과 3억의 채무를 받아서 그 채무 중 1억만큼만 변제를 하고 안 받은 셈 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계약서가 발견이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의미를 가지는 점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1순위 상속권자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결격이 되면 2순위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순위가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결격이 되는 데는 상속 포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권자가 상속 포기를 덜컥 해버리고 2, 3, 4순위권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버리면 2순위권자, 3순위권자, 4순위권자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상속인이 되어 있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기간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친척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한정 승인으로 내가 모든 걸 받고 내 때에서 끝내버리는 방법이 이제 한정 승인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속 순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민법 1000조에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1호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2호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3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호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까지도 상속의 순위에 들어갑니다. 즉 아들, 딸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뜬금없이 삼촌이나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상속인이 되어서 채무를 받는다든지 재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즉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으로 1순위가 되어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손자, 손녀,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조카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인데 내 상속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느냐, 나랑 상속이랑 상관없는 게 되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01조에서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을 정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손자녀나 사위, 며느리, 조카도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해서 상속인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손자녀 아니면 내 조카에 대해서 대습상속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속 순위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있고 그 딸이 있었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피상속인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는 생존을 해 있는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 비속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 존속이 이제 상속인이 되겠죠. 그런데 배우자가 생존을 해 있으니까 공동 상속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모와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면 이제 상속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죠. 민법 제1009조에서 법정 상속분을 정하고 있고요.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즉 요즘 말로 n분의 1이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비율로 가져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상속분의 5하를 가산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들 한 명 있고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들에게 1을 주면 배우자에게 1.5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도 부가 1이면 배우자가 1.5가 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있고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예요. 우선 상속 순위는 자녀 2명과 배우자가 동순위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셋이 다 상속인이 되고요. 이 경우에 자녀는 균분으로 나눠 가지기 때문에 1대 1을 가져가는데 배우자는 거기에 5하를 가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 1과 자녀 2와 배우자는 1대 1대 1.5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속인의 지위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가져가는지, 상속인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어떻게 정리해 두는지에 따라 복잡하기도 단순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미리 준비해 두고 정리해 두는 것이 상속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